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고백입니다. 또 오늘의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며 집어들었던 책이었습니다. 이유는 세이너의 가르침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분이 다양한 책을 추천해 줬을 때 그 중에 한 가지였어요. 이제는 이것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읽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협상을 잘할 수 있는지 참 궁금했어요. 살다 보면은 협상의 순간이 너무나 많이 들이닥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살다 보면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협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 사람들 간의 대화, 그리고 나와의 대화, 이 모든 것이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협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읽었던 며칠 동안 기운이 조금 없었던 것일까? 또 더 대단한 것을 기대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루하게 좀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싶습니다. 먼저 여기서도 적혀있듯이 협상의 기술이라는 책의 원제목은 You can negotiate anything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negotiate라는 것이 당연히 협상하다라는 영어 단어인데 도대체 어디서 이 단어가 흘러 들어왔는지 어원을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어원은 negotiation이라는 그 라틴어의 부정형인 nec과 여유의 otium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로서 직역하면 여유 없음, 여유가 없다는 것은 즉 바쁘다는 것이겠죠. 바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이 당시에 시장에서 쉴 새 없이 물건을 거래하고 흥정했기 때문에 협상하다는 뜻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부정형인 nec과 여유의 otium 합치면 negotium이라는 단어가 오늘날의 영어 단어로서 negotiate, 명사형은 negotiation 이렇게 변한 것이겠죠. 여유가 없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했을 때는 어떤 선택을 위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설명해주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책 내부에서도 계속적으로 협상을 어떻게 했는지 몇 가지 일화들 그리고 협상을 가져오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게 됩니다. 첫 번째 협상의 키워드는 인내심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첫 페이지에 보여주는 것처럼 세상에 불가능한 협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이 단락을 읽었을 때 다가오는 느낌은 딱 하나였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했었나? 좀 많이 불편했어요. 불편한 이유는 너무 본인의 이익을 극단적으로 끌어내려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뭔가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좀 괴롭히고 그 괴롭히는 과정 안에서 딱히 저는 좋은 모습을 크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협상은 당연히 나의 입장에서는 내 쪽으로 좋게 흘러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옳겠죠. 하지만 또 더 좋은 방법도 있잖아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그런 윈윈 하는 방법도 있는데 너무 책 내부에서는 나의 이익만 오로지 챙기려는 듯한 모습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나오지만 시간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단 1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결과의 협상값을 얻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들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나를 포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서 나의 이익을 딱 챙기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저는 계속 좋지 않았어요. 보기가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을 했을 때 결국 내가 손해를 봐야 하고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던 장점을 상대방이 오로지 다 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협상 내에서 좋은 선택을 이룰 수 있게 독소 조항을 가지고 있다면은 해당 부분을 절충하여서라도 어느 쪽이라도 좋은 협상이었다고 이끌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지만은 너무나 딱 이런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너무 아득바득 내 것을 만들려고 한다라는 그 느낌을 너무나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계속 읽을수록 들었던 생각인데 옵션 없이 협상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두세 가지를 정해주면은 그것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제안을 받았을 때 그 내에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 흔히들
식사 선택할 때만이라도 생각을 해보세요. 아, 오늘 뭐 먹고 싶어 하는 것보다, 야, 오늘 한식 중에서도 뭐 그 중에 뭐 볶음밥, 뭐 비빔밥, 아니면은 뭐 국수 중에서 한번 정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느 정도의 선택지를 주면서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면은 그래도 내가 원하는 쪽으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볶음밥, 비빔밥, 뭐 국수를 먼저 제안을 했더라도 오늘은 날씨가 오니까 좀 자글자글한 게 더 땡기지 않니? 이런 식으로도 툭 하나 던져주면은 볶음밥, 비빔밥, 국수 중에서 자글자글한 거면은 어떤 거겠어요? 비빔밥잖아요. 저는 비빔밥이 떠올려. 그냥 비빔밥이 아니라 돌솥 비빔밥이 떠오른다는 거죠. 왜냐면은 돌솥 비빔밥의 최초 저에게 서빙이 되었을 때 그 자글자글한 소리가 명확하게 입력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절대로 옵션 없이 협상에 들어가지 마라라는 문장 내에서 명확하게 떠오르는 한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어떤 사람을 영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펩시라는 큰 회사의 부사장이었는데요. 그 당시에 애플의 CEO를 맡아달라고 지속적으로 설득을 했습니다. 반신반의하는 그 펩시의 부사장 스컬리는 잡스의 마지막 한마디를 듣고 애플로 이직을 결심했다는 일화가 있는데요. 잡스가 이렇게 그 펩시의 부사장인 스컬리에게 물었답니다. Do you want to sell sugar water for the rest of your life? Or do you want to come with me and change the world?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낭비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보고 싶습니까? 확실하게 제안을 했죠. 한 가지, 두 가지 제안했습니다. 뭐 펩시에 남아있을래? 아니면은 우리한테 올래? 하지만 이거는 후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이 제안을 한 거죠. 참 이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협상 내에서 어떻게 질문을 하고 협상값을 이끌어낼 수 있게 그런 길을 만드는 것도 협상가의 좋은 덕목인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까요? 펩시라는 큰 회사에서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을 텐데 이 질문에 딱 가둬두게 질문을 하잖아. 누가 거기서 설탕물을 난 팔게 라고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뒤에 문장에서 이야기했던 훨씬 더 뭔가 포부가 있어 보이는 나와 함께 세상을 바꿔볼래 라는 그런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것이었냐면 협상을 하기 전에 그 상대방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좀 잘 알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이 어떤 걸 좋아하고 어떤 걸 하고 어떤 곳에 시간을 많이 들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면은 명확하게 제안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협상의 시작은 그런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할 때 충분한 관심을 줘본 적이 있는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장 신뢰를 구축하기에 가장 좋은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신뢰가 생기면은 당연히 상호간에 믿음이 생길 것이고 그 믿음 안에 이 정도는 내가 잃어도 내가 잃지만은 이 사람에게 어느 정도 혜택을 준다면은 나중에 내가 조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 사람도 나에게 손해를 보고 이 협상에 응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신뢰가 바탕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책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조금은 빠르게 지나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협상은 맞습니다. 쌍방을 위한 것이에요. 쌍방을 위한 것. 하지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무 아득바득 오로지 나의 이득으로만 취해야지 이러한 심리보다는 절충하여서 좀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그런 분위기를 형성하는 협상이 가장 좋은 방향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서적 말미에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좋은 삶이란 그저 너와 내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며 수동적으로 존재하는 삶이 아니다. 좋은 삶은 나도 살고 너도 도울 수 있도록 참여하는 삶이다. 너도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그런 삶이 좋은 삶인 것이죠. 역시 절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넘어 윈윈 상호간에 불이익이 없는 상태를 이끌어내는 것이
최고의 삶이지 않나. 우리 삶에 그저 지나가는 대화 속에서도 많은 협상들이 녹아져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혼잣말하는 순간에도 협상이 녹아 있고, 길을 걸어가다가 무심코 생각하는 순간 내에도 협상이 있을 겁니다. 표현이 그리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협상일 뿐이지 그것이 사소한 선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뭔가 사람들이 선택은 뭔가 작은 느낌이고 협상이라는 단어는 좀 크게 생각하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협상을 하십니까? 충분히 상대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상을 들어가는지요? 아니면은 오로지 나의 이득을 위해서만 아득바득 얻으려고 기를 쓰고 하는지요? 어떤가 싶습니다.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보면은 다양한 그런 협상의 사례들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 권은 읽어보지 않을 것 같네요. 차라리 다른 책을 보면서 더 새로운 것을 접하고 싶습니다. 오늘 그 허브 코엔의 협상의 기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오네고 비겠습니다.